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하여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수건을 머리에 두른 미숙이가 나타났어요. 진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모습을 본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12년 만에 귀국길, 박진수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이 긴 여행이 끝나면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이제야 아비 노릇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진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에 든 낡은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바래진 가족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딸 세연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숙이는 환하게 웃고 있고 세연이는 교복 차림으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진수는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뉴질랜드로 떠난 건 순전히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연이 교육비며 집안 살림을 넉넉히 꾸려갈 수 없었거든요. 친구 소개로 뉴질랜드 농장 일자리를 얻게 되었을 때 진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만 고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버렸네요. 처음 몇 년은 견딜만 했습니다. 매달 보내는 송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뿌듯했거든요. 세연이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혼자 맥주를 마시며 울기도 했어요. 내 딸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됐구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화상통화 속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이는 늘 피곤해 보였고 세연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진수가 안부를 물어봐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아마 내가 없어서 힘들겠지.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해야겠어. 진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장 일이 끝나면 건설 현장에서 추가로 일하기도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쯤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미숙이가 어딘가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연이도 아빠보다는 다른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고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명우가 요즘 자주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라. 미숙이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명우는 진수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다며 늘 푸념하던 친구였습니다. 그가 가족들을 도와준다니 고마운 일이었죠. 진수는 그때 고맙다고 전해줘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미숙이 표정이 좀 이상했었던 것 같네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제 미숙이와 세연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사랑 표현도 실컷 해주고 싶었고요. 가족은 기다려주는 거다. 내 자리를, 내 집을. 진수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안전벨트를 메었습니다. 12년 동안 비워둔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을지 상상하며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곧 만날 가족들 생각에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면서 진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명히 미숙이와 세연이가 마중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2년 만에 귀국인데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반겨줄 거라고 기대했었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건
딸 세연이 혼자뿐이었습니다. 로스쿨에 다니느라 바빠진 탓인지 예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왠지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진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세연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빠를 맞았어요. 아빠 오셨네요. 여행 힘드셨죠? 응, 괜찮다. 그런데 엄마는 어디 있냐? 바빠서 못 나온 거야? 세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수의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정이 있어서요. 명우 삼촌 댁에 있어요. 명우네 집에 왜? 진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명우는 분명히 혼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미숙이가 거기에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세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명우 삼촌 댁에 자주 가세요. 거기서도 편하게 지내시고. 아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니 무슨 소리야? 무엇을 이해하라는 거냐? 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세연이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을 피했어요. 차 안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죠. 집으로 가는 길에 진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2년 전과 달라진 게 참 많았어요. 새로 생긴 건물들, 넓어진 도로, 그리고 딸의 어른스러워진 모습까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연아, 명우, 삼촌이 엄마한테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냐?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엄마가 일하시느라 바쁘실 때도 있고 해서요. 진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다른 남자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거든요. 물론 친구가 도와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 친구 혼자 사는 거 아니야? 결혼 안 했다며? 네, 혼자 사세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거기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세연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했는데 정작 돌아와 보니 가족들이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연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명우 삼촌하고 아빠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세연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자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 시간을 힘들게 보냈다는 말이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이상한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12년 전에 떠날 때와 똑같은 집이었지만 왠지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마당의 화분들도 시들어 있었고 대문 페인트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집이 왜 이래? 관리를 안 했나? 아빠 없는 동안 엄마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제가 로스쿨 다니느라 바빠서 도움도 못 드리고. 진수는 현관문을 열면서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돌아올 집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명훈의 집이 어디 있냐? 엄마 데리러 가야겠다. 세연이는 망설이며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주소만 알려줬어요. 진수는 짐을 내려놓지도 않고 바로 명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아내를 만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뭔가 잘못된 그림이었습니다. 명훈의 집 앞에 도착한 진수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12년 만에 아내를 만나는 순간이 남의 집 앞이라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수건을 머리에 두른 미숙이가 나타났어요. 진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모습을 본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여보, 언제 왔어? 미숙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진수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보다는 놀란 기색이 더 역력했어요. 미숙아,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왜? 그때 명우가 안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웃으며 말하는 게 태연해 보였어요. 야, 진수야.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하냐? 미숙이 샤워 중이었어. 진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구의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서 샤워를 한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수는 중얼거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미숙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명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뭔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미숙이도 옷 갈아입고 명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진수에게는 그 모든 게 낯설기만 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현관문을 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지 않았거든요. 거실 소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오래된 신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긴 왜 이래? 사람이 산 게 맞나? 진수는 혼잣말을 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12년 전 떠날 때와 가구 배치는 똑같았지만 생활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 몇 개와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었거든요. 우유도 상해서 냄새가 났고 야채 칸에는 시든 파 몇 대만 남아 있었어요. 침실로 가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침대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베개도 눅눅한 냄새가 났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미숙이 옷의 절반 정도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 여기서 안 산 거구나. 진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그리워했던 집이 실제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어디서 살고 있는 건지, 왜 이 집을 버려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연이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세연아, 엄마가 언제부터 여기서 안 산 거냐? 세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끔 명우 삼촌 댁에 가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거기서 지내시게 됐어요. 3년이나? 그럼 내가 보낸 생활비는 뭐로 쓴 거야? 제 학비랑 집 관리비로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혼자 이 큰 집에 있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진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 보냈는데 정작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화상 통화할 때 미숙이가 이 집에서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거짓이었던 셈이죠. 아빠,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가 있길래 남편도 모르게 다른 남자 집에서 살아?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진수는 집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떠날 때
몇 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몇 년만 고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가족들이 자신 없는 삶에 적응해버린 거였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자신이 그리워했던 가족의 모습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밤이 되어서야 미숙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갑자기 와서 놀랐지? 미숙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미숙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진수에게는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이는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진수는 아내의 대답을 기다리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미숙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된 거야? 미숙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진수가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도와주는 게 고마웠어. 당신 없는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거든. 그런데 세연이 학교 일로도 명우가 더 잘 챙겨줬어. 나는 그냥 내 자식, 내 아내. 다 그놈이 대신한 거야?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명우는 정말 도움만 준 거고. 도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서 살고 내 딸이 다른 남자를 더 따르는 게 도움이라고? 미숙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도 말을 멈추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동네를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12년 만에 보는 동네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들, 변해버린 상점들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죠. 그런데 산책 중에 우연히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진수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진수 씨 아니에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 네. 어제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미숙 씨는 요즘 잘 안 보이던데요. 명우 씨네 집에서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웃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거죠. 명우 씨네 집에서요? 네, 몇 년째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딸도 명우 아저씨 더 잘 따른다며? 참 착한 분이에요, 명우 씨가. 아주머니는 별것 아닌 듯 말했지만 진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였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세연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세연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랑 명우 삼촌 관계가 정확히 뭐야? 세연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가 외로우셨어요. 아빠 없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명우 삼촌이 그런 엄마를 도와주신 거고, 도와준다고 해서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처음엔 정말 도움만 받으셨어요. 집안 수리도 해주시고, 제가 대학 입시 준비할 때도 많이 신경 써주셨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연이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진수는 딸의 표정에서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인가 뭐야? 아빠, 명우, 삼촌 없었으면 우리 진짜 못 버텼어. 엄마도 많이 힘들었고. 진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다른 사람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아빠는 뭐였어?
돈만 보내는 기계였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가 보내주신 돈으로 저도 공부할 수 있었고, 엄마도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세연이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가족에게 돈만 보냈을 뿐, 정작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이 채워줬다는 걸 말이죠. 저녁 무렵 명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숙이와 함께였어요. 진수야, 이야기 좀 하자. 명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진수야, 내가 미숙이를 도운 건 정말 친구로서였어. 처음에는 말이야. 처음에는? 그럼 지금은 뭐야?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서로 의지하고 있어. 미숙이도 외로웠고, 나도 혼자 살면서 외로웠고, 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돌아온 지금은 어떻게 할 거야? 미숙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당신 아내인지, 세연이 엄마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여자인지. 진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아내가 겪었을 외로움과 혼란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내가 다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진수야. 우리 다 어른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명우의 말에 진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니, 그럼 자신의 12년 희생은 뭐가 되는 거죠?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미숙이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12년 만에 함께 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진수는 집안에서 점점 숨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숙이는 여전히 명운의 집을 오가고 있었고 세연이는 학교와 도서관을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12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진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연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진수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딸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라면만요? 제가 반찬 좀 해드릴까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씁쓸했어요. 27살 딸이 아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었거든요. 세연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명우 삼촌이 더 편하지? 세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명우 삼촌 없었으면 우리 진짜 못 버텼어. 엄마도 많이 힘들었고. 그럼 아빠는 뭐였냐? 돈만 보내는, 그냥 돈 보내는 기계였나? 세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엄마도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뭐야? 하지만 아빠가 곁에 없을 때 생기는 빈자리는 돈으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밤에 혼자 울고 계실 때, 제가 학교에서 아빠 없는 게 창피할 때, 그런 마음은. 진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이 원했던 건 다른 것이었던 거죠. 그래도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알아요, 아빠.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주셨는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힘들었어요. 특히 엄마는. 세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딸의 표정에서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어떻게 힘들었는데? 엄마가 아빠를 기다리면서 우울증도 생기셨어요. 병원에도 다니셨고, 그때 명우 삼촌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우울증까지 앓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화상통화에서는 그런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우울증? 그런 얘기는 왜 안 했어? 아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아빠도 혼자서 힘들게 지내시는데 걱정까지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과 실제 가족들이 겪었던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명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진수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술? 응, 남자끼리 제대로 이야기 좀 해보자. 두 사람은 근처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키고 서로 마주보며 앉았지만 쉽게 말문이 트이지 않았어요. 진수야, 미안하다. 명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뭐가? 내가 내 자리를 대신했어. 처음엔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뿐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뭐야? 언제부터인가 가족 같아진 거야. 미숙이도 세연이도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같아졌어. 진수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친구의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그럼 내가 돌아온 지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너한테 물어보려고 왔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너한테 물어봐야 하나?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진수야, 진정해. 우리 다 어른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현실적? 좋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내 딸이 다른 남자를 아빠처럼 따르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 명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누구였던 거냐? 희생이란 게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친 거였어. 그런 게 아니야, 진수야. 너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고, 우리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라는 거야?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간직했던 가족 사진들, 뉴질랜드에서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사두었던 선물들을 가방에 넣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모텔이나 찾아서 들어갈까 한다. 왜요? 여기가 아빠 집인데. 아니야, 세연아. 여기는 이미 내 집이 아니야. 내 자리도 없고. 세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 자리는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내 자리가 있다는 거냐? 진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아빠예요.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진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적어도 딸만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진수는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2년을 되돌아보았어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떠났지만 결국 가족을 잃게 된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주병을 기울이며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였던 거냐? 가족을 지킨다는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였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2년의 희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모텔에서 며칠을 보낸 진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천장을 바라보며 소주병을 기울이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세연이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왔지만
답장하기도 귀찮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세연이가 모텔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뭐야, 그게? 아빠 방에서 찾은 건데요. 아빠가 뉴질랜드에서 보내주신 소포들 중에 묻혀 있었어요. 진수는 상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과 가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아직 뜯지 않은 채로 아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연이의 어린 글씨체였죠. 이게 언제 쓴 거냐?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쯤 썼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그냥 뒀던 거예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 당신을 미워했던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은 아빠가 집에 있는데 저만 혼자 아빠 없이 지내야 했거든요. 학부모 상담 때도 졸업식 때도 아빠는 항상 없었어요. 그때는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간 줄 알았어요. 진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빠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일 뿐이었어요. 아빠 나름대로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돈을 버는 것 뿐이었던 거죠. 아빠도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혼자서 그 먼 곳에서 편지를 다 읽은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세연아, 넌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냐? 아빠 없는 동안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챙기고 집안일하고. 진수는 상자 안에 있던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세연이가 어렸을 때 가족여행 갔던 사진, 미숙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자신이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을 보며 진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자신의 말, 빨리 돌아와라고 했던 미숙이의 말, 그리고 아빠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던 어린 세연이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아빠, 이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그래,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빠. 진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이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세연아,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다. 가족을 지킨다는 게 뭔지.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서툴렀던 거예요. 진수는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 있었어요. 돈이나 조건이 아닌 그냥 서로를 사랑했던 순수한 마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지키려던 건 가족이었지. 자존심이 아니었는데.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12년 동안 놓쳤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빠,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네, 명우, 삼촌과의 관계도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오신 걸 계기로. 진수는 놀랐습니다. 미숙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정말이냐? 엄마도 혼란스러워 하세요. 아빠를 배신했다는 죄책감도 있고 그렇다고 지난 몇 년을 부정할 수도 없고. 진수는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상처 주고 실망시켜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빠가 돌아오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가족으로. 진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딸의 글을 읽고 나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세연아, 고마워.
이 편지 덕분에 아빠가 많은 걸 깨달았어. 아빠, 집으로 돌아가세요. 모텔에서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을 손에 들고 거실에 앉아 미숙이와 명우를 기다렸어요.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수는 사진 속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예전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 거라고 말이죠. 진수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미숙이와 명우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수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언제 들어왔어? 조금 전에 들어왔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진수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며칠간의 혼란을 겪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명우야, 내가 우리 가족을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해. 정말로. 명우는 의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진수야. 아니, 끝까지 들어봐. 내가 없는 동안 미숙이가 우울증까지 앓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세연이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돼. 미숙이가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의 표정에서 정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돌아왔어. 내가 내 자리를 대신했으면 책임도 져야겠지. 명우는 긴장했습니다. 진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진수야? 미숙이 선택이었어. 나 혼자 그런 거 아냐? 명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누구 하나 죄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지. 나도, 너도, 미숙이도. 진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세연이한테만은 우리 셋이 다 진심이었다고 말해주자. 그 말에 미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미숙아, 나도 잘못했어. 12년 동안 돈만 보냈지. 정작 내가 필요로 했던 건 챙겨주지 못했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내가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족을 잃고 있었던 거야. 명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미숙이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힘들 때마다 내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 미숙이가 너를 선택한 것도 선택이라기보다는 의지였어. 나도 혼자 살면서 외로웠고 미숙이도 마찬가지였고. 진수는 명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진수야. 미숙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혼란스러워. 명우와의 시간도 소중했지만 그게 사랑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구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시간이 필요해. 나 자신을 정리할 시간이. 진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12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명우야, 너는 어때? 솔직히 말하면 미숙이와 세연이가 내 가족처럼 느껴져. 하지만 너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 진수는 주먹을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화가 나는 건 사실이었지만 명우의 솔직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진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셋 다 어른이니까 세연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처리하자. 무슨 뜻이야? 미숙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려줄게. 대신 명우야, 너도 한 발 물러서 줘. 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분간 나는 따로 살겠어. 모텔 말고 제대로 된 곳에 방을 구해서. 여보,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미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너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 진수는 명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명우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가족을 돌봐줘서. 아니야, 진수야. 내가 미안해.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나눴습니다. 친구로서의 미안함, 남자로서의 질투, 그리고 현실에 대한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세연이한테는 우리가 어른스럽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해주자. 그래,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미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이렇게 이해해줘서. 이해한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없었던 12년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날 밤 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진수는 그날 밤 세연이 방에 들어가서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어떻게 됐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하기로 했어. 어른들 문제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세연이는 아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수는 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적어도 딸과의 관계만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진수는 근처 카센터로 출근했어요. 뉴질랜드에서 농장 일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어 기계 다루는 일을 금방 배웠습니다. 사장은 나이가 있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진수를 좋아했어요. 진수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사장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퇴근길에 진수는 가끔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보면 미숙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다가가서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평안해 보이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연이가 진수의 원룸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밥은 챙겨 드시고요? 그래, 네 얼굴 보니까 배불러. 진수는 웃으며 딸을 맞았습니다. 세연이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혀를 찼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라면과 김치만 있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해. 혼자 먹는 밥에 뭐가 필요하냐? 세연이는 가져온 도시락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빠 좋아하시는 반찬들로. 진수는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들어 있었어요.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모두 진수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냐? 명우 삼촌과는 정리하셨어요. 진수는 수저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정리했다고? 네, 한 달 전쯤에요. 엄마가 그건 외로움이지 사랑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숙이가 명우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소식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더라? 아빠 기다린다고 하세요. 아빠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진수는 갈치조림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미숙이가 만든 음식의 맛을 12년 만에 다시 느끼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연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아빠 때문에 내가 어른 노릇을 너무 일찍 해야 했구나. 세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덕분에 제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는 최고의 아빠예요. 비록 늦게 깨달으셨지만 이제라도 우리를 생각해 주시잖아요. 진수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딸을 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진수는 오래간만에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미숙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들어와. 고마워.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흘렸지만 예전 같은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도시락 잘 먹었어. 고마워. 별거 아니야. 그런데 미숙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기다려 주었어요. 여보, 나 명우랑 정리했어. 세연이한테 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미숙아,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거야.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진수는 지갑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연이가 어렸을 때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기억나? 응, 세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찍은 거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 미숙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없을까봐 무서웠어. 미숙아, 가족은 다시 꾸리는 거지. 새로 짓는 집처럼. 진수의 말에 미숙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예전 그대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겪었던 일들, 서로에 대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몇 주 후 진수는 원룸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세연이는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숙이는 여전히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카센터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의 일상을 함께 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3명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는 길을 걸으며 진수는 생각했어요. 그늘 진 자리에도 봄은 오는구나. 12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야 따뜻한 봄이 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서로 상처도 주고 실망도 시켰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수는 바래진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진을 찍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예전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